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걸 간과합니다. 이동평균선, 혹은 뭐, 이격, 엘리어트 파동, 뭐, 혹은 뭐, 이상한 어떤 뭐, CCI,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가 움직임의 힘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뒷받침되어 있는 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이격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MACD다라는 지표로 전환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래 있으면 정배열의 폭이 지대로 갔다가 정배열의 폭이 좁아졌다가 거꾸로는 역배열로 갔다가 하는 것을 봐주는 게 MACD란 말이에요. 사실은 힘의 궤적이 5일간의 힘의 궤적과 40일간의 힘의 궤적과 150일간의 힘의 궤적들이 움직이는 그 궤적과 궤적의 괴리도가 점점 벌려나가는 그 힘이 사실은 아까 말했던 이동평균선의 다이버전스와 이 컨버전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만약에 장기평선이 있어요. 그 다음 중기평선이 이제 위로 오르기 시작하려면 이게 이제 200일선이에요. 이게 만약에 120일선이라면 120일선이 상향하게서 골든크로스를 드디어 내려고 그럽니다. 그쯤 되려 그러면 이미 5일 이동평균선은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최소한 20일선에 40일 이동평균선 정도는 이미 그 앞서 이렇게 와서 40일 이동평균은 그 앞서 이렇게 와서 이미 이렇게 와 있는 것이지요. 20일 이동평균선은 그 앞서 이렇게 와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것이고요. 5일 이동평균선은 이게 약간 바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계속 위에서 놀겠죠. 이 말은 뭐냐면 21선 위에 있는 5일 이동평균선이 21선을 건드렸다 올라갔다 하는 힘에 의해서 21 이동평균선이 끄떡 위로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땡겨 올리는 힘들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힘들이 처음에 이렇게 들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었다 해야 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이동평균선이 벌어지는 폭도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이 처음에는 폭이 이만큼 벌어졌으면 다음에는 이만큼 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벌어져야 저 밑에 있는 건 영향을 받아서 씩 돌린단 말이에요. 추세가. 그렇지요. MACD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배열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정배열로 쫙 와가지고 이제 완전 정배열로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그 주가는 더 올랐어요. 이제 또 쫙 올랐는데 MACD를 보니까 이렇게 가서 이런 다이버전스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가는 고점을 돌파하는데 MACD선은 좀 낮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가는 이렇게 있으면서 5일선에 이렇게 왔다 막 하는데 이렇게 왔지만 주가는 이렇게 왔지만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왔던 힘보다는 낮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 땡겨 올리는 데는 힘이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매개 변수가 없는 한 이것은 내려가는 방향성으로 반대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구나라는 시장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만 그러냐? 스타캐스틱을 볼까요? 14일 MACD 스타캐스틱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부터 14일 전까지의 주가의 흐름이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폭들이 있는데 이 전체 폭을 고점과 저점을 딱 한 폭 중에서 오늘의 주가가 여기 있느냐, 90% 지점에 있느냐, 100% 지점에 있느냐, 50% 지점에 있느냐, 30% 지점에 이거 보는 거란 말이에요. 14일 며칠 쭈르륵 지나가지고 하루 시간을 잘려나갈 거 아니에요. 14일이니까. 이만큼 잘려나가서 여기서 이제 스타캐스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와 움직임 폭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여기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폭은 어디 있습니까? 몇 퍼센트 폭이 여기 있을 때 이 폭 하루 종일 있다 어쩌다가 한번 갖는 이 폭에 있는 거하고 이게 갑자기 빠졌을 때하고는 퍼센트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프로 보면 스타캐스틱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폭 안에서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RSI인들 다르고 스타캐스틱인들 다르고 MACD인들 다르고 뭐 이격도면 다르고 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다이버전스는 다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원래 가려고 하는 자동성 이외에 땡겨 올리는 힘이 가해지지 않아도 이마가 가던 힘이 이제는 턱에 붙였나 떨어지던 힘이 이제는 다 떨어졌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들이 바로 이 MACD라는 기본적인 다이버전스라는 기본적인 지표 안에서 담겨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현재의 자동성의 방향을 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 그 힘이 가장 돌파가 강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직전의 괴리를 돌파해 나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똑같이 돌파해서 매수를 해도 주가를 나는 주식이 고점 돌파를 해서 사도 내가 고점 돌파해서 추격 매수하면 꼭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이씨, 돌파하면 매수라며. 고점 돌파하면 무조건 매수라며. 또 저점으로 밑에 붕괴되면 매도하라며. 그래서 나만 매도하면 에라 하고 주가가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똑같이 고점을 돌파를 해도 실제로 괴리는 줄어 있는 고점 돌파가 있고요. 실제로 고점을 돌파해도 이편과 이편, 궤적과 궤적 사이의 거리가 아까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돌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두 다리로 걷는 사람이 깨건발로 뛰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가려는 힘의 방향성은 이미 바뀌어 있는 것이지요. 그거를 자꾸 고점 돌파 따라가고 확인 매수 하니까 자꾸 오파동에 따라잡는 거예요. 오파동의 의미를 아시지요? 빼먹을 거 빼먹고 단물 다 빨아먹고 마지막 오파동이라는 건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볼린저 밴드의 개념으로 보면 꼭 개인들이 보면은 내가 매매할 때는 그게 꼭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확인 매수의 관점에서는. 딱 그 지점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괴리에 주목하는 겁니다. 괴리에 주목하라는 소리는 다이버전스에 주목하라는 소리고요. 그것은 바로 이편과의 힘의 관계를 보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바로 각도를 보라는 이야기하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식, 특히 선물 투자는 냉정하게 힘을 잃는 겁니다. 하도 고점 돌파해서 매수하니까 도로 죽고 그냥 손해를 보니까 이제 이러죠. 고점 돌파해서 3%나 5% 더 상승하면 거기서 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면은 왜 그렇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한 번만 되짚어 생각해 보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45도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추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돌파를 해도 실제로 이격이 돌파할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2차원적 평면으로 보면 고점 돌파하고도 가격이 얼마가 더 올라야 실제로 오른 거예요. 그래야 이만큼의 수익을 수취하는 거고 여기서 먹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최대 이격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격 넘어가면 이건 안 하는 거예요. 돌파 못하는 한은. 그래서 전체 구간대 중에서 딱 요 20%의 구간 직전에 이격을 돌파해 나가는 구간 요거를 이격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방식입니다. 내 생각과 틀렸을 때는 관리될 줄 알고 내 생각과 맞았을 때는 이격이 최대로 확장되고 그 다음 이격이 낼 때까지 들고 있으면 수익은 7패 3승 정도로 수익을 만회할 수 있는 정도의 구간이 생기는 자리가 여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50대 50만 만들어도 반드시 수익이 나게 되는 구간이란 말이죠. 누구나 동전 던지기의 확률에 수렴하는 그 확률을 따라갈 뿐이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5대5에서 수익이 나는 짓을 하고 누구는 똑같은 5대5에서 쫄딱 망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첫째 관리, 두 번째 시장의 힘을 잃는 내 준비, 이것이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복잡한 시장을 복잡하게 이해하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복잡한 시장일수록 단순하게 이해하라. 관리와 시장의 힘을 읽는 나의 준비.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해도 이미 당신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